네, 뭐 영화 제목에 보면 생활의 발견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것을 포착해서 우리가 투자의 힌트를 얻고 중심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마켓 키워드고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거리로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해주실 분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김상민 때문에.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재정절벽 문제가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가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해결될 것이다. 이런 뭐 막연한 기대감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진행 상황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제 화해 모드가 조성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내부적 타협보다는 이 브릭스 국가들과 그 외부적 타협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뭐 기생충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을 하죠. 이제 메르켈은 푸틴한테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뭐 차원인데 사실 뭐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도 그 돈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신흥국가들이니까 이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 좀 소비를 빠른 기간 내에 좀 부양을 시키려면은 그러면 이제 공산당, 그러니까 기득권이 좀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이제 서민들의 금융소득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이제 자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기득권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또 이제 이 국영기업 같은 것들을 민영화시켜서 민간에게 부를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그런 일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좀 소비는 촉진될 수 있겠는데 과연 이들한테 대해서 이 미국은 무슨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건가 하는 거죠. 그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쉘가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유가를 큰 폭으로 떨어뜨리면 보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타협이 마련된다 그러면 수혜주가 뭐냐? 그러면 결국 이제 중국 특히 이제 아시아 관련 소비주들 아니겠습니까? 그건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유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생기는 이제 전기가스 수혜주들이 있겠죠. 뭐 운송주도 연료비가 떨어지니까 수혜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경기 민감 문제 아니겠어요? 그건 얼마나 경기가 빨리 회복되느냐를 봐가면서 사도 늦지 않을 거니까 천천히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자원의 빈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용어 중에 자원의 무기화라는 이야기 들으면 좀 섬찟섬찟하는데요. 이 셰일가스 이야기를 또 해주셨군요. 에너지의 또 중추적인 것은 미국이 많이 쥐고 있는데 앞서 셰일가스를 가지고 이 유가를 조금 낮추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정유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미국이 선물을 주는 건데 과연 정유주도 거기에 수혜가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저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면 그 정유 산업의 원료, 그러니까 피드스탁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가스가 이 석유의 수요를 얼마나 잠식할지 그걸 또 이제 쉬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둘의 속도를 비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아시아 위주의 소비가 확대되면 아무래도 이 아시아의 대도시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송 거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석유의 수요가 그만큼 늘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영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석유가 이 중국 소비의 어떤 그 수혜주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가들이 많은 이 정유 설비를 막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부담스럽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노후 설비가 해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가 이제 2010년경에 자국 내 그 수요의 한 25%를 수입했었어요. 근데 2015년까지는 거의 50%까지 수입하겠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노후 설비를 계속 이제 해체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이나 인도나 싱가포르에서 수입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가 왜 그 셰일가스 같은 것도 많이 묻혀 있는데 그거를 캐내지 않고 이 석유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그만큼 셰일가스가 있지만 그거를 경제성 있게 채굴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뭐 물을 쓰지 않아도 물로 밀어내지 않아도 뭐 프로판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로 밀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경제성 있게 퍼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스라는 것이 석유를 단기간 내
파격적으로 대체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석유의 수요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약간만 이 북미의 셰일가스가 대체를 시켜도 유가는 폭락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유한테는 뭐 수요는 덜 줄고 가격은 이 피드스탁의 가격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유업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미국은 뭐 대선이 끝났습니다. 중국도 정권 교체가 마무리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남았는데요. 이 대선 관련돼서 요즘 가장 큰 이슈는 경제 민주화가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또 특히 이 경제 민주화는 환율에 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예, 이제 요즘에 심심치 않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순환 출자 그 제안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건데요. 뭐 그걸 당장 해야 된다, 아니면 천천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옥신각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능력 없는 부모가 괜히 자녀만 많이 거느리고 있어서 자녀를 고생시키는 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지배구조라는 것이 지금은 경기가 좋으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2013년에 드디어 경기 침체가 돼서 이 장치 산업의 어떤 그런 쇼크가 오기 시작하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능력 있는 부모가 M&A 할 그런 대상 기업이 어딘가 하는 걸 잘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집중 투표제죠. 그러니까 이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연합해서 이 대주주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쪽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보율이 높은데 배당 성향이 낮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뭐 대주주의 어떤 지분율이 좀 낮다. 이런 기업들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KTNG가 칼 아이칸한테 이 적대적 M&A를 한번 받은 다음에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태도의 변화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 이제 그 부품업체 가운데 실력은 있지만 이 그 완성품 업체의 어떤 그 친인척 계열사들한테 밀려서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그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차별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데서 또 한번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분배 문제, 또 뭐 경제 민주화, 하여튼 합리적인 분배죠. 너무 쏠려 있는 것을 조금 완전히 공평하게 하자는 그런 사회주의 개념이 아니라 조금 적당히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자라는 개념이니까 관련된 기업들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해주셨고요. 자, 저도 자주 듣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그 연인들, 뭐 주말에 뭐 하세요? 이러면은 딱히 저도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집사람하고 그냥 뭐 아기가 없으니까 영화 보러 가고 식사하고 이게 다거든요. 요즘 영화 보는 인구들이 많이 늘었어요. 장년층도 이제 영화를 많이 보시는데 이런 영화 관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산업의 생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고 좀 인지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예,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적은 돈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불황형 산업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마 2013년에는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 말고도 굉장히 구조적인 스토리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음악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한류라는 걸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화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을 하려면 굉장히 배고픈 직업이죠. 뭐 얼마 전에는 굶어 죽은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하여튼 하기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형편이 좀 피다 보니까 이 마음 놓고 여기만 미쳐서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감독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영화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 소비자들이 영화관을 드세졌던 이유는 외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정서상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버스터 이외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또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조금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펙타클한 부분만 강조해서 좀 안 좋은데, 이 한국 영화는 이제 이 드라마 중심의 어떤 탄탄한 내용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영화의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이 영화 관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300만 이상의 흥행작이 한 6편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10편이 넘었어요, 올해는. 그런 걸 좀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영화 수출이 좀 증가하면서 새로운 한류를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 한국 영화가 좀 히트를 쳤었죠. 근데 돈은 못 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이제 그 관객들이 늘어나서 돈을 벌만 하면은 이제 그 땅 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뺏어가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런 아픈 경험을 갖고 다른 동남아,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극장이라든가 영화 콘텐츠 이런 쪽도 한류를 형성할 수 있다. 음원처럼 그런 그 기회를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또 이 미디어에 대한 변화가 많습니다. 올해 말로 이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로 강제적으로 변환하는 법제화가 돼버렸고, 여러 가지 그 미디어에 대한 것은 굳이 이제 뭐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형성이 되고, 그것이 또 권력의 기반이고, 항상 그 관심의 대상이긴 한데, 실생활에서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애플 TV, 뭐 구글 TV, 소위 말하는 그 IPTV,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앞서 개봉작도 이제 집에서 뭐 영화를 뭐 볼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환경의 변화와 산업과 연관 지은다면 어떤 또 변화가 있죠? 그게 이제 영화 산업의 뭐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뭐 집에서 영화를 보는 거하고 그 극장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팝콘을 먹어야 되니까. 뭐.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애플 TV가 되게 주춤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올해 말에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내년 말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계속 이제 뒤로 이제 지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컨텐츠를 주는 업체들이 네. 이 애플에 되게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에 있어서 이 앱스토어에서 이제 그 음원을 다운받을 때 1달러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가격 파괴였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컨텐츠 업체들이 자기네 그 컨텐츠를 되게 헐값으로 애플이 사가서 그냥 뿌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애플 TV 같은 이 IPTV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두 번 속지는 않겠다. 그리고 사실 뭐 애플도 이렇게 이런 IPTV를 대량 그 스마트폰처럼 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 비즈니스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스마트 IPTV들이 진짜 한번 대박을 내기 시작하면 그 삼성전자나 LG전자한테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가의 TV, 부가가치가 되는 TV의 새로운 시장을 애플이나 구글이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또 한 번 대박을 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조금 이런 컨텐츠 업체들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당장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또 미국의 이 가전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의 3분기 실적 전망 우려로 또 주가가 상당히 많이 거칠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채널이 좀 약해지는 것일까요? 변화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경기 둔화의 반영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간다 하는 건 대세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모바일 기기들이 막 보급되면서 그러한 추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불황기 산업의 수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싼 거를 많이 찾고 특히 자기한테 아주 그 커스터마이즈된, 그러니까 자기 기호에 딱 맞는 걸 찾고 싶은데 일일이 오프라인을 찾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라인에서는 아주 그거를 편하고 친절하게 잘 뽑아주니까요. 굉장히 인기는 많죠. 근데 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좀 좋지 않게 봤던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수요는 좋다. 그렇지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다. 이런 것 때문에 디스카운트 됐었거든요. 실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티켓이라든가 공연 티켓은 누가 잘한다. 그리고 뭐 호텔이나 여행의 어떤 예약들, 네. 그리고 여행 상품 이런 것들은 그 상품마다 다 브랜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경쟁 업체도 많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이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수요가 막 올라오니까 이런 거는 좀 앞으로 다시 한번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 집객력, 힘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도 할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의 어떤 다각화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을 쓰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생활이 변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를 하던 것이 이제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티켓을 끊고 구매는 아직 뭐 좀 전초전이긴 합니다만 슬슬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활의 습관이 변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타이밍이군요. 자,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뭐 좀 시간이 제한돼서 항상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또 중요한 활용적인 키워드, 투자의 키워드를 얻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마켓 키워드, 우리 자산 운영의 김학주 상무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